부동산 거품 폭락은 꼭 이것들과 같이 찾아옵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되는 상승? 거품 붕괴?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이미 겪은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폭락하기 전 찾아왔던 경고의 신호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시작.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엔고가 발생, 수출길이 막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떨어진 수출 경기를 내수 경기 부양으로 살리고자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 이때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일본의 주택가격은 3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고 치솟던 일본의 부동산도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며 같이 꺼지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첫 번째 신호, 주가가 떨어진다.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 일본 주가와 부동산입니다. 일본의 주가는 1989년을 정점으로 1990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때 집값 상승은 계속 유지되었죠. 그 후 1년 뒤 1991년이 되어서야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가가 100%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주가가 부동산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주가 하락과 함께 이것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두 번째 신호,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초래한 것은 금융정책 변경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인상, 0.75%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3.75%, 12월 4.25%, 1990년 8월 금리는 6%, 1년 동안 총 5번, 1989년 5월 대비 총 3.5%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거품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부동산 대출 규제. 일본은 1990년 3월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대출의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죠. 이러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서막에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죠. 부동산 거품 붕괴의 세 번째 신호, 부동산 매매량이 감소한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의 증가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부동산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매매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네 번째 신호,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집을 내놓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금이 급한 사람들은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설마? 이 분위기는 서서히 공포감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너도 나도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꺼지게 됩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4가지 신호, 주가 하락,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부동산 매매량 감소, 하락에 대한 공포감. 설마 우리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우리의 상황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항목들이 보편적인 부동산 하락의 신호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경제 상황들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이 변화를 한 발 빠르게 읽는 비법이 아닐까요?